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입니다. 2020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1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 빈칸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설 통로 관련 특성.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구조가 정답이 되겠고요. 견고한 구조 기재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설 통로 준수사항은 경사는 어떻게 하느냐? 30도 이하입니다. 30도 이하로 경사 유지해 주시고, 다만 세 번째 내용에서 경사는 몇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느냐?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로 해주셔야 되고요. 가설 통로. 자, 네 번째 준수사항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5m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0m 이내마다,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계단참, 계단참을 설치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 8m 이상인 어디?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우리는 역시 계단참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가설 통로의 여섯 번째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설 통로 총 6가지 준수사항 잘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타워 크레인의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 계획서의 작성 항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암기법 먼저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설작, 타지, 설작, 설작, 타지, 설작. 첫 번째 타입니다. 타는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종류와 그리고 형식에 대한 부분을 작업 계획서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지 방법인데 여기서 우리는 지지 방법 바로 답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설작, 타지 설작 여기서 지가 이때 나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도 반영해 주셔야 되죠. 설치, 조립 그리고 해체 순서에 대한 부분 작업 계획서에 반영하시고 네 번째는 작업 인원의 구성 내용도 기재해 주시고 해당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역할 범위까지 기록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네 번째 나왔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작업 도구 관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 도구의 장비라든지 가설 설비, 방호 설비에 대한 부분도 작업 계획서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암기법 설작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다음 보기에서 작업장의 적정 공기 수준에 관한 설명에 대해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내용에 보시면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얼마 이상이냐? 18%입니다. 18% 이상이고 23.5% 미만이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5% 미만입니다. 1.5% 미만이고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30ppm 미만이며 황화수소는 농도가 10ppm 미만입니다. 10ppm 미만. 이러한 수준의 공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정 공기라 하고요.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러면 산소 결핍에 대한 부분은 뭐냐? 이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 결핍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우리는 산소 결핍이랍니다. 자, 적정 공기와 산소 결핍 개념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OJT 교육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OJT는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했고요. 내용은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사수가 부사수에게, 팀장이 팀원에게 무엇을 통해? 업무를 통해서 직장에서 업무를 통해 지식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어떤 교육에 적합하느냐? 개별 교육에 적합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조금 장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 아래에 보면은 OFGAT라고 On the Job Training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자면 OFGAT는 Off the Job Training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근로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키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On the Job Training과 상반되게 집합 교육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이 단시간이고 아무래도 전문성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은 On the Job Training에 강화된 반면에 OFGAT는 특정인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공통된 내용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교육생 입장에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구분해 주세요. 계속해서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분진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어떤 부분을 알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작업장에 대한 내용과 개인 위생 관리 부분입니다. 작업장 및 개인 위생 관리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분진에 대한 내용인데 분진의 유행성과 노출 경로, 분진의 노출 경로, 분진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 노출 경로를 얘기해 주시고 다음으로 해당 분진에 대해서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법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다음으로 네 번째는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질병 예방 방법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끝으로 다섯 번째는 분진에 대해서는 발생 방지와 그리고 작업장의 환기 방법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당 작업장에 수시로 환기를 유지를 해서 분진이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작업장을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해 주시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분진의 유해성 부분에 614조로 잘 나타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차량의 넘어짐, 굴러떨어짐,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해당 전도 방지 조치사항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차량계 건설기계,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전도 방지 조치사항 첫 번째 내용은 유도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유도자 배치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집안의 부동 치마를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갓길의 도로 한쪽을 갓길이죠. 그래서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셔야 됩니다. 붕괴 방지. 그리고 네 번째는 충분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의 폭을 유지를 한다. 이게 차량의 건설기계 4가지가 답이 되겠고요. 이 차량의 건설기계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199조에 전도방지에 잘 나타나 있고 해당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사항을 쓰라고 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온 4번 도로의 폭 유지를 제외한 3가지 유도자 배치라든지 집안의 부동치마, 갓길의 붕괴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의 경우 제171조의 영향을 받고요. 차량계 건설기계는 제199조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의 답이 한 문장만 다르고 1번부터 3번까지는 같고 4번만 다르다. 이 차이점을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한꺼번에 2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구분해서 해주세요. 이어서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 중 지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발생 형태입니다. 재발생 형태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바로 떨어짐이 되겠죠. 떨어짐이 재발생 형태가 되고요. 자, 기인물은 무엇이냐? 기인물은 바로 원인이 됩니다. 부상의 원인이 되는 거고 재발생 형태와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작업 발판에서 떨어졌어요. 작업 발판에서. 그래서 기인물은 작업 발판이 되겠습니다. 작업 발판. 작업 발판이 기인물이 되고요. 가해물은 가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피해를 준 시설물이나 설비 존재를 우리는 가해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정적으로 떨어졌을 때 마지막에 어디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면과 바닥에 떨어진 거죠. 지면 혹은 바닥이죠. 그래서 가해물은 바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한 가지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있는 기름에 미끄러져 선반에 걸려 넘어진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재발생 형태가 뭐죠? 그렇죠. 넘어짐이 되고요. 넘어짐. 기인물은 뭐가 되죠? 기인물은 미끄러졌는데 어떻게 미끄러졌다? 기름에 미끄러졌어요. 어디에 미끄러졌냐? 기름에 미끄러졌고 결국에는 기름에 미끄러져서 무엇 때문에 다쳤습니까? 선반에 걸려서 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가해물이 선반이 되겠습니다. 선반. 이렇게 해서 재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 개념 정리하셨습니다. 8번은 터널 공사에서 록볼트 효과를 3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3가지 쓰라고 했지만 우린 6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록볼트 효과는 집안 봉합입니다. 이 말은 집안을 메워준다. 집안을 메워준다. 록볼트 효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록볼트 효과는 보 형상입니다. 보. 영어로 하면 빔이 되겠죠. EAM, 빔. 보 형성. 그리고 세 번째는 내압을 부여한다. 내압 부여가 있고요. 내부에 압력을 부여하는 내압 부여. 네 번째는 아치 형상을 만들어준다 해서 아치 형성이 되겠습니다. 아치 형성. 다섯 번째는 마찰입니다. 이때 마찰은 마찰력의 발생으로 지층의 운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안반계량이 되고요. 이 안반계량이라는 개념은 안반 전반의 저항력을 증대하고 잔류 강대를 강화해 안반 전체의 물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터널 공사에 대한 목표 효과 뭐가 있다고요? 지반 봉합, 보 형성, 내압 부여, 하치 형성, 마찰, 안반계량 이렇게 있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는 사업주가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 조건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단골 문제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기 구조에 잘 나타나 있고요. 우리는 암기법을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암기법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꼬지와 열심히, 꼬지와 열심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꼬는 꼬인 것이고요. 꼬인 것 사용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지름의 감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칭지름의 몇 퍼센트?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칭지름의 7%를 사용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이상이죠? 10%입니다. 지름의 감소는 공칭지름의 7%고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 못하는 와이어 로프 조건은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겁니다.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게 있습니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 각각의 와이어 루프를 양쪽 끝을 묶어버린 것을 우리 이음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이음매가 있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와이어 루프 조건 관련해서 사용금지 조건은 6가지 중에 어떤 거를 특정 단어는 답에서 제외를 하라라고 문제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빈칸 넣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총 6가지를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잘 숙지를 하시고 단골 문제니까 숫자 값이라든지 주요 내용 잘 정리를 해주세요.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을 위해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노출하기 쉽다. 감전 방지를 위한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 내용은 길었는데 결국에는 충전부 방호조치, 감전 방지를 위한 전기기계의 충전부 방호조치 사항을 써라는 것이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부분에 법령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총 5가지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폐쇄형 외암을 유지해야 된다.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만드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을 쓰시거나 혹은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절연 덮개. 전기 관련이니까 절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역시 절연이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서 감싸야 되고요. 네 번째는 발전소라든지 변전소, 그리고 개폐소 등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구획이 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입이 금지되도록 해당 장소에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를 하고, 이러한 장소에는 어떤 표시? 위험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험 표시를 해서 방호를 강화를 하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전주위라든지 철탑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죠. 이런 부분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된 장소,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그러한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충전부는 어떻게 방호 조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한다. 두 번째,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한다. 세 번째, 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네 번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는 등 방호 조치를 강화한다. 다섯 번째, 전주위, 철탑이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총 5가지 정리했습니다. 11번은 흙의 연화현상, 방지책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연화현상 2가지. 자, 흙의 연화현상. 연화현상이란 말은 연화는 단다는 것이 부드럽게, 무르게 되는 것을 연화라 하고요. 이 연화현상은 동결된 지반이 융해될 때, 녹을 때 흙 속에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과잉 존재해서 지반이 연약화되고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배수 불량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흙의 연화현상 방지 대책 2가지. 첫 번째 내용은 동결 부분에 무엇을 방지하느냐? 함수량 증가를 방지를 한다. 함수량 증가를 방지한다. 여기서 함수량이라는 것은 눈이나 토양, 시료 따위의 물질 속에 들어가는 수분의 양을 우리는 함수량이라고 합니다. 함수량. 이 함수량 증가를 방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융해수의 배출을 위한 배수층을 동결 깊이 아랫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아랫부분에 설치를 한다. 즉, 이 말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수 처리를 한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흙의 연화현상 방지책 2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동결 부분의 함수량 증가를 방지한다. 두 번째는 융해수의 배출을 위한 배수층을 동결 깊이 아랫부분에 설치한다. 혹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판의 이름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해골 그림이 있네요. 뭐죠? 그렇죠. 급성 독성 물질 경고입니다.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판이고요. 아래 내용은 뭔가 불에 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인화성 물질입니다. 불꽃이 보이죠? 인화성 물질 경고. 우리가 경고 표지판은 뒤에 항상 경고라는 단어가 같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고 글자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3번은 꽂음 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꽂음 접속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죠. 자, 암기법 근서습해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근은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서는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는 구조로 사용을 한다. 세 번째 습입니다. 습은 습윤한 장소, 물기가 많은 거죠. 습기가 많은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으로 씁니다.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네 번째,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근서습해, 암기법 근서습해 기준으로 총 4가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계산 문제네요. 사고 사망 만인율을 계산하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4,000명에 사고 사망자 1명입니다. 자, 사고 사망 만인율, 사망 만인율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망 만인율은 임금 근로자 10,000명이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임금 근로자 10,000명에 해당되는 이 발생자 사망자 수의 비율을 우리는 사망 만인율이라고요. 이 사망 만인율은 이제 보통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주시고,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사고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값에 10,000명에 해당되는 사고 사망률이기 때문에 만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사망 만인율을 구하시고요.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시자면, 사고 사망 만인율, 사고 사망자 1명을 4,000명의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누고 거기에 만을 곱하게 되면 2.50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단위가 퍼센트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만분율이라고 해서 퍼 밀리어드를 기재를 하십니다. 퍼센트로 표기하시면 안 돼요. 0 쓰시고 슬러시 한 다음에 0을 3개를 붙이셔야 돼요. 이걸 우리 만분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표기를 안 하도록 단위를 조심하셔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0년 필탑평 총 14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